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2단계 협상을 거론하며 무역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강요 회의 자리에서 무역 협상에서 압박해온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관련해 중국이 구매를 시작했다며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21%, S&P 500 지수는 0.69%, 나스닥 지수는 0.91% 오르며 마감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하원 의장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존 버거우 영국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21일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 개최를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은 곧바로 EU 탈퇴 협정 법안과 관련 이행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의 한 태양광 발전 설비 ESS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SS 화재는 지난 2017년 8월 전북 고창 ESS 설비에서 불이 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양시장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좀 한산했는데요. 거래 대금이 4조 원대에 못 미쳤습니다. 3조 원대에 머물렀는데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이죠. 현대차, 포스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긴장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간만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강했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도 거래 대금이 많았습니다. 4조 원대를 웃돌았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이 외인과 기관은 매도했지만 개인이 크게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세 이끌었는데요. 특히나 HLB 시총 2위 기업이죠. 이제 시총 2위 기업 HLB가 이 시총 6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은 좀 종목별로 움직이는 사이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져 오면서 시장이 힘을 받았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 화웨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타격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 반사 이익을 받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창사 후에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마트가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정부가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짚겠고요. 이어서 겨울철 테마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가 어제 움직였는데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상당히 좀 좋게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1% 상승한 26,827.64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69% 상승한 3,006.72에, 그리고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1% 상승한 8,162.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미국 장에서도 이 다우보다는 나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9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3,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7월 26일에 기록했었던 사상 최고치 3,027.98에 바짝 다가서면서 이제 21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이 무역 협상 관련된 소식,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문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이 세 가지를 주시했는데요. 특히 이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중 무역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다고 말한 점이 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류허 부총리는 이 새로운 중미 무역 협상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둬서 단계적 서명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면서 이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는 게 중국과 미국에 유리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맞장구를 쳐줬는데요. 레리 커들러 백악관 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양국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1단계 협정이 잘 된다면 오는 12월 예정된 관세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 2단계 협정은 1단계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국 이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어서 12월에 부과되는 관세는 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특히 1단계 합의된 내용이 잘 진행된다라면은 12월 관세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 레리 커들러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단계 합의는 1단계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기대를 높였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 2단계 주요 논쟁이 이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권 문제와 함께 1단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던 위안화 절상과 그리고 금융 서비스 개방이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1단계 부분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실은 2단계가 조금 더 컸죠. 이 위안화 절상, 금융 서비스 개방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사실은 논의 때 협의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좀 오갔을 것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은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 노딜에 대한 위험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100% 확실한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 실시된 영국 하원 표결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브렉시트 초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신 브렉시트 관련된 이행 법안이 완비될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연기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영국 하원은 이날도 정부가 요청한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슨 총리는 법에 따라서 EU의 브렉시트 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을 했지만 이는 영국 정부의 뜻이 아니며 오는 31일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다음날 EU 탈퇴 법안 및 관련 이행 법률 등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브렉시트 기한이 또 연기되거나 이 노딜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분석이 현실적으로 훨씬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적 같은 면에 있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S&P 500 지수 포함 기업의 80% 정도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적인 부분들, 전 세계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좋은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모두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4% 좀 넘게 4.03%, 그리고 엔비디아가 2.9%, 퀄컴이 1.67% 상승을 했는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 기대에 힘입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칩 테크 같은 경우는 2.92% 상승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8% 상승을 했고요. 유니온 퍼시픽, CSX 같은 철도 물류회사가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UPX, 페덱스 같은 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취소 가능성의 수혜다라는 부분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 물류 업체들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도 저가형 SE 제품 출시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1.73% 상승을 했고요. 부품주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스카이웍이 2.42%, 아나그로 디바이스가 1.49% 상승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기술주들 상승을 했고, 여기에다가 금융주들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도 2.48%,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21% 상승을 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호한 실적이 나온 할리버튼이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원유 서비스 업종 그리고 에너지 업종 3%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하락한 종목들 없었는데 보잉 같은 경우가 737 맥스 사태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로 목표 주가 하향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 실적 80%가 시장 기대치보다 순이익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높게 나온 건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부진 우려감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 3.76%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타격을 받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좀 스마트폰 시장 구도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에 반사 이익 받을 종목 있습니까? 네, 사실은 화웨이가 덜 팔리면 삼성 같은 부분들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큰 폭의 수혜가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화웨이의 대부분의 시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유럽에도 팔리고 있지만 중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있어서의 그 점유율, 삼성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삼성에도 어느 정도 오겠지만 다른 중국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그리고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사 휴대폰에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앱을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하기에는 거의 수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마트폰용 구글의 이 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화웨이가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예외 조치로 인해서 기존의 제품들은 구글의 플레이 앱스토어나 구글 지도 같은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마진이 높은 제품들 그리고 신규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은 신형 제품인데요. 이 신형 제품에는 구글의 플레이 앱스토어 그리고
이 구글 지도 같은 부분들은 서비스가 불가능해서 외국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좀 외면을 하는 이 부분들을 화웨이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 화웨이의 장비가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면서 올해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수출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의 경제와 정치적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시장을 회복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화웨이는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제재에도 사실은 5G 이동통신 계약 등에 힘입어서 1에서 3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증가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 판매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올해 매출은 달성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이 하모니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 생태계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라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 화웨이 자사의 장비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최를 추진을 했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 로비 활동까지도 같이 벌여왔지만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서 화웨이의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화웨이의 매출이 향후에 얼마나 잘 늘어날 수 있느냐, 회복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화웨이와 관련된 우리 시장의 종목들 RFHIC와 같은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통신 장비주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금년에 보여줬는데요. 5G 관련한 종목들, 이 화웨이의 반사이익이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부분들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장비주들 분명히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주가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성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이 첫 분기 좀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마트가 인적 쇄신을 단행했는데요. 아마존을 교과서 삼아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마트 주가가 이번 좀 인적 쇄신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마트 같은 경우 굉장히 영업이익 탄탄하게 잘 나오면서 대표적인 내수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2018년도 2월 3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해서 11만 8천 원 정도 보여지는데요. 금년 8월에 10만 4,5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한지는 사실은 데스바이 아마존 이런 용어가 사실은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는 아마존 관련돼서는 아마존이 이쪽 분야에 진출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고사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아마존에 의한 죽음, 데스바이 아마존이란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국내에도 사실은 이 쿠팡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조 단위의 적자가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받으면서 굉장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다른 인터넷 쇼핑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그리고 11번가 상당한 업체들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프라인은 줄어들고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마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인적 쇄신에 칼을 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가 나왔는데요. 이런 이마트에 대한 대수술을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단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트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CEO로 앉혔고요. 훨씬 젊은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좀 기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석 베인앤컴퍼니 소비재 유통부문 파트너를 신임 대표로 영입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였던 이갑수 전 대표보다는 강희석 대표가 12살이나 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마트가 전체적으로 젊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요 임원의 평균 나이가 이제는 5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낮아지면서 점포장들도 이 젊은 후임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인사가 빨라졌습니다. 11월에 이루어졌던 인사들 이제는 1개월 정도 빨리 되면서 인사 시즌에 맞춰서 성과를 내고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관행을 깨뜨리고 내년 계획 빨리 내자라는 이런 부분들, 생존과 변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정영진 부회장의 마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로 신임 대표로 들어간 강 대표는 사실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중점적으로 좀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10년을 책임질 이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들, 정영진 부회장 인터뷰에서도 많이 밝혔는데요. 이 1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 기존처럼 오프라인 중심의 이런 이마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인사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적인 면 지속적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연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2017년 사실은 실적 정점이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거의 6천억에 육박했는데요. 이번에 분기 적자가 날 정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폐점되는 이마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인터넷 쪽으로 온라인 쇼핑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이마트 쪽에는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마트 짚고 왔고요. 간밤에 또 다르게 중요했던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영국 하원 의장이 승인 투표 개최를 불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U 정부의 좀 입장도 나온 상황인데 프랑스 정부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EU에서는 영국 상황이 분명해진 뒤에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 의원의 재표결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영국 정부에서는 EU 탈퇴 협정 법안 곧 상정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이 브렉시트가 당장은 현재로서는 좀 이루어지기는 노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요. 브렉시트는 전체적으로는 이 시장의 이 우려치는 다시 한번 조금 칼을 넘기고 시간을 조금 더 버는 그런 식으로 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완전히 해소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은 한숨 돌렸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 여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크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들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정부가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이 공공정사와 자동차, 그리고 정류장, 유원지 등지로 확대했다는 소식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장초반 강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그 상승폭은 많이 좀 어제 좀 오후장에서 좀 반납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수소 충전소 설치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세를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수소차 교환기 관련 업체죠.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계열사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대우부품 또 유니크 같은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 수자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공공청사나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안에도 상업용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이들 시설에는 수소 충전소를 부대 시설로만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설치해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 수소차에 대한 산업에 대한 환기를 다시 한번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뭐 부대 시설이 아니라 뭐 판매 시설에 들어오면은 일반인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업체 결정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뭐 입지 규제, 뭐 특례 대상, 뭐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은 시행령에 보면은 충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또 도시 군계획 시설 중에서 자동차 및 건설의 검사 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분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자동차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현재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올가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또 미세먼지 관련주가 크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이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봐 주시죠. 네, 날씨가 본격적으로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 불청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수도권에는 올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과 북한 등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리라는 예상이 따른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번에 고농도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오늘 오후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계절 요인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내년 봄까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는 게 환경 당국의 경고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재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총괄 예보관은 오후 3시께 서해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이라는 부분을 좀 어제 설명했었고, 우선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그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공공부문 대상 예비 저감 조치를 내립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오늘의 어떤 오후에는 좀 미세먼지가 좀 풀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오랜만에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거의 뭐 없었습니다. 뭐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왔었고 난방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오염원 배출도 적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 또 여기에 또 폭염을 실어주는 어떤 여름철 집중호우도 대기오염 물질을 실어내기 때문에 여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하지만은 이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어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웰크론, 그리고 나노, 그리고 KM, 크린사이언스 같은 대표적 미세먼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어제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도 이제 관련주들마다 주가 향방은 좀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세먼지가 겨울로 갈수록 심해진다는 견제하에서는 관련주들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나노와 KM, 크린사이언스 50, 그리고 뭐 KC코트레, 몬레제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들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좀 본격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주식시장을 대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최근에 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카지노 업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장기 랠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증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주주환원 정책의 확대 같은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 카지노들의 분위기가 좋은 편인데, 이 장기간 랠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선두주자로는 뭐 파라다이스가 꼽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파라다이스와 이 GKL의 올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187%, 4.4% 증가한 311억, 322억 정도가 추산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이 있었는데 여름 때 이런 태풍의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각종 데이터를 보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증권가의 판단인데요. 뭐 9월 같은 경우는 평균 4.9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0.6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데 올해는 6개 태풍 중에 3개의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뭐 수도권 카지노 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뭐 GKL의 부산점, 파라다이스의 제주 그랜드점, 부산점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27% 드라백이 좀 감소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우선 해외 VIP 고객 유입 증가가 배경으로 작용됐다는 설명인데 9월에 파라다이스의 드라백, 그러니까 고객이 카지노 게임에 투자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32%까지 늘었고요. 뭐 GKL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41%까지 달했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마카오에 뭐 카지노 고객들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된 영향도 좀 크다라는 분석이고요. 뭐 인접한 국가죠. 홍콩에서의 뭐 시위 다시 그런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시위와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중국에서는 해외 거액 도박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특히 마카오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부분이 좀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밖에 뭐 마카오 카지노에 또 금연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위안화 홍콩 달러, 또 미국 달러 등으로 환전되는 카지노 자금의 환율 변동으로 환차손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쪽으로의 유입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카지노 업계 경쟁력 강화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 최초의 복합 리조트를 개발한 파라다이스 시티의 시너지가 좋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했는데 우선 중국과 관계 악화로 초기에는 관광객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커지면서 실적 개선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뭐 5성급 호텔, 스파,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설이 카지노와 시너지를 내고 있어서 중국 VIP 고객들에게 많이 인기가 높습니다. 우선 지금 성수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호텔을 포함한 이 비카지노, 그러니까 카지노 외에 다른 사업 부분의 시적 기여도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파라다이스 시티 2차 시설 오픈 영향으로 고정들이 늘었는데 실적은 좋아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파라다이스 시티의 카지노 부분 역시 2차 시설 오픈 이후에 레벨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도 이런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GKL 역시 마찬가지죠. 매출 성장이 4분기 연속 이어지고 비용 통제 등의 노력이 병행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현재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가량인데 현금성 자산만 6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서 자산 가치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는 올해 8월에 13,000원대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18,000원대로 많이 올랐었고요. GKL 같은 경우에도 17,800원대에서 20,000원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20%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주가만 놓고 보면은 부담이 있겠지만은 성장세를 감안하면은 추가 상승은 계속해서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증권사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GKL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현금성 자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당을 꾸준히 유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GKL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 2.8%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증권사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는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사가 오리온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리온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리온의 요새 상승세가 좀 무섭습니다. 역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오리온의 3분기 매출액은 5,288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 수치가 또 7.7%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8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수치는 25% 정도 작년 대비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3분기 때의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치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베트남, 러시아 한마디로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전 지역에서 이익 증가가 골고루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스낵과 또 파이에서의 매출에 대한 확대가 회복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해외 쪽에서도 유통 채널 확대가 좀 지속되고 있는 이유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 매출액이 2,6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58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3%, 그리고 영업이익은 19.9% 증가하는 추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베트남과 러시아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34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10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한 29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는 29%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데요. 국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국내 영업이익은 23%까지 높아지는 부분이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3분기에 대한 호실적이 4분기 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선 중국 춘절 효과가 올해 작년에서 춘절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춘절 효과가 작년과 좀 다르게 중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수치로 간다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영업이익 2,0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1,043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는 48% 이상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오리온의 PER 같은 경우가 16.5배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글로벌 음식료 업체들 중에서도 저평가 좀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는 13만 원 정도가 지금 증권사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때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이 좀 기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여타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주식시장 안에서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면서 강세 보였다는 부분 짚고 왔는데요. 어제 IT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어닝 쇼크 예상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강세 보였고요. 삼성전기도 MLCC 회복 전망 나오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실적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되면서 이 종목과 업종별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IT 쪽, 그러니까 정보기술 쪽에서의 수익률이 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IT 종목의 실적 개선세도 있지만 매크로 지표 호조 같은 IT 업종에 긍정적인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들어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부진과
생산 감소 등 약세가 좀 나타냈는데, 그러나 최근에 좀 공급이 좀 제약되고 수요 기저 효과로 반도체 수요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때 봤을 때도 글로벌 드럼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방 업체들의 충분한 재고 소진에 의한 수요 기저 효과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5G에 대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가속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IT 업체들에 대한 전망은 내년까지도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또 매크로 지표, 그러니까 거시 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이 상반기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현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디램 가격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런저런 국내 IT 업체 이 모멘텀도 최근에 좀 EPS 많이 마이너스였다가 상반기 때는 최근에는 현재까지는 16%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익 모멘텀 개선 전망이 결국 IT 업종 주가의 우호적으로 상당 부분 향후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동해안은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점차 회복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종일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강릉과 대구 1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0도, 대구 21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은 아침 기온 14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의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12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의 아침 기온 15도, 대구 1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에서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글피 사이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있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내려가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